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양두 마리가 함께 모였네요. 네. 피디님이랑 저랑 동갑이란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역시 그 얼굴에서 나는 광은 나이를 참 가늠할 수 없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인쇄덤이 제품을 좋잖아요. 저희 비포 한번 보시면 또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역시 제가 비포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정말요? 네. 많이 망가져 있을수록 유리하잖아. 그렇죠. 그때 제가 한참 망가져 있을 때 이 음. 인쇄덤을 만나서 너무 오, 짧은 시간 안에 피부 변화가 확 일어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구나. 인쇄덤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 사진 써도 되냐고 많이 음. 얘기했었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 뭐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다 깠어. 인셀덤. 나는 인셀덤 사업자다.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고, 일단은 이수민 PD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쇄덤 2년차 인쇄덤 대리점장이고요. 20대 중반부터 자영업을 좀 오래 했었어요.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면서 저는 좀 작은 매장보다는 좀 크게 열어서 제가 특별히 그렇게 큰 재주가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협력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하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음,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뭐 대형 미용실, 제가 직접 음식을 할 줄 모르고 또 미용, 뭐 머리도 할 줄 모르는 사장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협력해서 나름 자영업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었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지금도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20대 중반부터 자영업을 해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아빠가 처음에는 정육점을 하시다가 음. 또 대형 마트를 이제 하시면서 계속 오, 자영업을 하셨었고요. 저희 엄마도 꽃집도 하시고 또 식당도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냥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남의 어, 밑에 이렇게 일한다는 게 그런 게 와닿지 좀 더 않구나. 어색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사람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총괄하고 리드하는 거를 많이 보고 잘하시니까 아무래도 피디님도 나도 누군가를 저렇게 고용해서 이렇게 협력하면서 돈을 벌어야겠구나.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됐네요. 머릿속에. 네, 다른 거는 제가 공부에도 되게 사실은 관심이 없고, 음, 다른 뛰어난 재주는 하나도 없는데, 음. 희한하게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사람에게 시키는 걸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시킨대요. 근데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네. 제가 시키면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사실은. 그러게요. 그게 참,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네. 같은 협력 대리점장님들이 생기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그때 알았어요. 대박이다. 그럼 피디님은 자영업 했던 중에 내가 제일 재밌었다. 뭐 아니면 좀 돈을 좀 짭짤하게 벌었다. 그런 건 어떤 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했었던 미용실인데요. 음. 우연한 기회에 이제 미용실을 인수를 받았어요. 네. 음. 저는 미용을 할 줄도 모르고 강남에 또 큰 미용실이었어서 그때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한 네 분 계셨고요. 그다음에 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 뭐 네일 하시는 분까지 해서 좀 기세고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을 갑자기 저의 직원으로 이제 고용을 하게 돼서 음. 원래 그 미용실에 직원으로 계셨었고 제가 사장으로 갑자기 바뀐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제가 관리를 하는 게 사실은 제가 그때는 나이가 어렸었고 그분들은 이제 30대 그치. 중반 분들이셨고 이미 뭐 미용을 막 10년 넘게 하신 음. 분들이었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는 않았어요. 음. 근데 처음에는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막 술도 많이 먹이고 막 음.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막 이런 것들 많이 음. 했었는데 그게 관리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음. 제가 손님들하고 좀 친해지고 손님들을 잘 관리하면 그분들께도 인정을 받겠다고 생각을 해서 음. 손님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미용실에는, 강남의 미용실에는 잡지책을 성형외과 음, 스티커를 붙여서 잡지책을 많이 갖다 줘요. 음, 그런 잡지책을 제가 보면서 유명한 성형외과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 음. 유명한 성형외과들을 잘하는 그 부위들을 고객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사실 실제로 제가 권하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그런 오, 정보를 또 얻기 위해서 저희 미용실에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너무 우습게 보지 못하는 원장으로 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의도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런 쪽에 관심도 되게 많이 있었고, 또 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음,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대답들을 이제 뭐 해야 됐기 때문에 좀 음, 여러 뭐 피부과라든가 그뭐 그때 당시에 고현정이 다니는 음, 피부과 뭐 무슨 어, 연예인이 다니는 피부과 이런 데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어, 집중적으로 성형외과에 대한 거를 좀 수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게 남다른 촉인 게 뭐냐면 그냥 흘려듣고 말 수도 있거든요. 아, 그냥 저 사람이 저기에 관심이 있나 보다. 근데 수미 PD님은 그거를 정보로 받아들이고 고객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고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찾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아, 없었어요. 제가 머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거는 그런 고객들과의 소통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와, 근데 너무너무 대박인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벌 때, 물론 단계가 있긴 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이제 이제 좀 기술을 가지면은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내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에 따라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이 3단계를 거쳐가면서 돈의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PD님은 의사소통 기술 하나로 단계를 점프업해서 레버리지를 써버렸기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왜냐면 나이가 먹어도 그게 안 돼서 자기가 다 쪼물락쪼물락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넘겨주지 못하고. 근데 그때는 그 레버리지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피디님, 여기서 질문. 그렇게 해서 내가 제일 많이 벌어봤던 돈이 얼마예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운영을 했을 때는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랑 네일 하시는 분들이 그 샵인샵으로 네. 들어와서 자기가 하는 대로 월세만 내고 음, 이제 수익을 가져가셨던 분들이었는데 저는 그분들을 이제 어, 월급 음,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로 바꾸면서 음.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게 어, 이제 제 수익으로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한 달에 그리고 저희 거의 현금이었거든요. 그때 그쵸. 당시에. 그래서 한 달에 한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벌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미용실에 매일 오시는 분들이, 저희는 이제 매일 머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매일 음. 머리 하시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오시면 한 3, 40명 정도도 오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버는데 어떻게 했어요, 피디님은? 그렇게 1년을 하면서 이제, 제가 천호동에 대형 음식점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네. 그때, 한 80평 정도였었고, 미용실을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다가 음. 나중에는 음식점이 너무 힘들어서 미용실을 음. 접고 이제 음식점만 하게 됐었죠. 그럼 음식점으로 갈아탔을 때는 어땠어요? 미용실 할 때랑.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분들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이 그 주방 식당 분들. 참고분들, 맞아. 그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말 점심에 막걸리 사다가 드리고 막 어떻게든 제가 친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음. 그분들과의 나이 차이도 많았고 음.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는 사장이어서 사실 어, 고생 많이 하면서 배웠죠. 어, 네. 세상에.
오랫동안 운영은 하지는 못했지만 한 네. 2년 정도, 2년 음. 정도 운영하다가 좋은 가격에 넘겼어요. 피디님은 어쨌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더라도 분야를 너무 넘나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희 기질적인 건지.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육점을 하시다가 음, 대형마트에 뭐 생선 가게, 정육점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대형마트 하시다가 또 저희 음, 엄마는 국도 하셨다가 식당도 하시고 옷가게 하시고 그런 게 그냥 음, 그때 이제 맞춰서 음. 어, 수익에 맞는 그런 일들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그래서 저도 그냥 어, 자연스럽게 돈 되는 거, 뭐 요즘 돈 되는 거 뭐지? 막 이런 것들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찾아봤던 것 아. 같아요. 그럼 피디님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했어요? 어, 많이 썼죠. 주로 어디에 썼어요? 저한테도 많이 쓰고, 음, 어, PCM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교육에 투자라고 PCM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저의 아름다움과 먹고, 놀러 다니고, 많이 썼으니까, 자영업이 일이 힘들다 맞아. 보니까, 저에 대한 보상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음, 생각들을 그때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음, 아니면 내가 돈을 왜 벌어? 막 이런 음,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 많이 쓰고 음. 다녔던 것 같아요. 좋아요. 또 그런 날이 있었으니까 또 어쨌든 나의 화려한 과거가 이렇게 또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수 있는 건데, 그럼 피디님이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인셀덤을 하시잖아요. 그럼 네. 인셀덤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음, 제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 시작과 동시에 이제 자영업을 또 시작했었는데요. 음, 1년 정도 같이 남편이랑 하다가 저는 이제 아이들이 생겨서 음, 집에서 아이들만 돌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대형 음, 프랜차이즈였기 때문에 다른 가게들보다는 그 유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음,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크게는 몇 천만 원씩까지 손해를 보고 아, 집에는 이제 생활비까지 가지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네. 또 아이들은 또 유치원도 못 가고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뭐 알바 천국을 보고 파트타임으로도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음, 그러는 중에 이제 인스타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시는 지인이 이제 인쇄점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음. 제품을 받아와서 제품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시작하게 됐죠. 와, 제 발로 걸어간 거네요? 네네. 소개한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대박입니다. 그럼 제 발로 걸어가서 제품력을 딱 만나고서, 아, 이거다 싶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거는 울면서 저기 들어야 되는 스토리인데 정말 집에서 몇 달 동안은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음, 매일 술도 마시고 막 음, 좌절하는 음, 포기하고 좌절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 음, 그러다가 이제 인세덤을 집에 가지고 와서 바르면서 음, 내가 이걸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 음, 아침, 점심, 저녁 잘 때까지 화장품을 계속 얼굴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음, 아이들이 며칠 엄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얼굴에다가 뭘 하는 거야? 막 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니까 얼굴이 막 땡땡 붓고 어, 너무 많이 바르니까 이제 호전이 와서 어, 뭐 병원 가야 되냐, 뭐 남편이 뭐 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는 상황에서 애들이 엄마 그거 안 바르면 안 안 돼. 바르면 돼. 안 바르고 엄마한테 뽀뽀하고 싶어. 엄마한테 어, 며칠 동안 뽀뽀도 못 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다려봐. 엄마가 이걸로 돈 열심히 벌어서 성공할 거니까 엄마 좀 지켜줘봐. 막 이랬는데 진짜 한 2주 동안 열심히 바른 결과 얼굴 많이 바뀌었어요. 누가 음, 알아, 누가 봐도 정말 알아볼 정도로 많이 음, 바뀌었고, 이런 제품이라면 제가 팔아볼 수 있겠다. 해볼 수 있겠다. 어, 해서 시작을 음. 하게 됐죠.
피디님은 제가 알기로는 샵을 바로 차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파워 매니저 예비 기간 때 샵을 차렸어요. 근데 음,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초반이었기 때문에, 초기였기 때문에 길거리에 아예 사람도 없었고, 음,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제가 남의 집에 이제 지인 집에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음, 지인한테 우리 집으로 잠깐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음,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음, 잠깐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저는 음. 가게를 차렸죠. 바로 차렸죠. 어, 그때 오픈하자마자 대박 난 음.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픈하자마자 꼭 성공을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와주셨으면 좋겠다. 화분 이런 거 사오지 말고 음, 제품을 사달라 해서 음. 거의 강제로 오셔서 이제 매출을 많이 올려주셨죠. 어, 그래서 이제 예비 기간을 잘 넘겨서 대리점장이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피디님 같은 경우 혼자 사재기는 안 하셨네요. 그쵸? 그냥 이제 어쨌든 지인들한테 어쨌든 지인, 우리가 원래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파워베이스라고 해서 지인 마케팅으로 많이 가거든요. 뭐 보험도 그렇고 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내가 이제 이거를 하니까 사실 좋으니까 내가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간 얘한테 부담 주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다 끌어안는 분들이 많는데 피디님은 그냥 용기 있게 딱 그냥 개업식을 하신 거네요, 한마디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음, 많이 알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저랑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저에게 인셀덤도 희망이었고 그런 희망을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음, 이런 제품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고 이런 음, 제품을 우리가 팔게 되면 우리는 이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 인셀덤 쪽으로도 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어, 많이 전달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때는 정말 너무 진심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런 진심들이 다 이제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피디님의 사례가 그분들의 사례이기도 한 거네요, 사실은. 다들 어려우니까. 좋아요.